같은 이야기를 공유하시게 된 어떤 계기, 언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친한 친구에게 고백을 했었었는데 친한 친구가 그 피해를 저를 도와주고자 이제 사회복지센터나 이제 상담센터 같은 곳에 이제 고발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저희 부모님이라든지 이제 주변 지인들이나 이런 관계기관들이 알게 됐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여서 더 깊게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부담스럽고 많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16살 이후로는 계속 침묵하려고 살아왔었고, 고등학교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20년 이상을 침묵을 하고 이제 기억을 억압했는데 알 수 없는 몸과 마음이 계속 병이 들고 계속 기억을 떠올려 보다가 내가 결국엔 친족 성폭력의 피해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해내서 그 이후에부터는 이제 2021년도부터 계속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에 총여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주로 이제 반성폭력 활동가로 성폭력 생존자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제 가족 내에서의 경험, 그러니까 뭐 성범죄 경험뿐만이 아니라 모부가 좀 방임했던 어떤 그런 기억들 때문에 제 자신을 좀 아끼지 못한다는 그런 그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상담 자체가 좀 어려웠어요. 자기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좀 편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실제로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고요. 나만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 짝꿍 혼자서 이걸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뭐 그런 거에 대한 희망을 좀 얻었거든요.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이 누군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한국성폭력 상담소 안에 작은 말하기라는 공간을 찾게 됐어요. 처음에 그 친족 성폭력 생존자가 저가 있거나 아니면 맞은편에 한 분이 있거나 이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10명 중 8명이나 9명 이렇게까지 된 적이 있어서, 친족 성폭력이 왜 이렇게 많은데 이런 말들이 여기 이런 공간에서만 얘기가 될까? 전부 다 모여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서로 이렇게 가시화가 돼서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주로 광장에서 말하자. 이야기를 하게 되시기까지 10년 정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리게 된 이유가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기소를 했을 때 아이들이 보호가 전혀 안 돼요. 그 아이들은 생애가 짧잖아요. 10몇 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쏟아지는 사건 이후에 쏟아지는 2차 가해들, 또 이렇게 되게 무정한 어른들을 마주하면서 나의 인생이 앞으로 좋아질 거란 느낌이 별로 안 들거든요. 그 아이가 사회인이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부모와 맞서서 나의 자발적인 경제력과 언어력과 내가 부모가 아니어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상황적 배경이 있어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너무 단순해요. 이게 가족이니까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주로 말하는 게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를 농담처럼 하잖아요. 나는 해도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는데 그 가족이 나한테 가해를 했어요. 그 얘기를 피해자도 못해요. 아버지가 그랬어? 믿을 수 없죠. 근데 이 믿을 수 없는 나 자신도 못 믿는데 이걸 남한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냐. 기억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면처럼 보여요. 어떤 장면이 있는데 그게 나인 걸 믿고 싶지 않은 것 뿐이었어요. 그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저도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친구이신데 그분이 이제 현재 사망을 하셨어요. 그분이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떠올리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공포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약에 존재했다면 저는 말하기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보는 거? 너무 불편해하시니까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귀를 막으시니까 사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까지 진짜 오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이건 절대 호기심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호기심이 아니라 범죄의 연장선이고 범죄의 씨앗이었다? 원가족과 분리되고 나서 겪었던 어려움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각자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저는 제 딸아이가 그 일을 겪을까봐 철저히 물리적으로는 분리를 했으나 동생들이 있으니까 계속 소식을 듣게 되고요. 제가 딸을 데리고 엄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잠을 잘 때는 엄마를 찾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온전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 결핍 때문에 더 많이 부모를 찾고 있지 않을까? 그런 딜레마를 겪고 10대 아동 청소년의 어떤 성범죄에 대해서 분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 관계 기관의 선생님들이 계셨었어요. 선생님들이 갑자기 저에게 들이닥치셔서 엄마하고 같이 있는데 너 이제 쉼터 가서 살아야 되고 이제 엄마 못 본다. 나쁜 가해자,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의존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되어 있어요. 끊어낸다는 것은 내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저의 동생의 아버지고 제 엄마의 남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저에게는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봤을 때 그걸 제가 강력하게 거절을 하기가 또 어려워요. 그런 피해 사실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고립이 되게 건강 영향을 되게 많이 끼쳐요. 평생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혈액검사에서 면역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외로움이 나의 신체적인 건강을 악화를 시키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다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사람이 되게 외로워졌을 때 올 수 있는 모든 게 올 수 있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심해지면 죽음이 될 수도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트라우마 시점으로 좀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이제 날카롭고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친정폭력 성범죄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 어떤 겪은 일 경험으로 있더라고요. 독자분들도 이렇게 고백을 해오시곤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 그 얼마 전에 그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버거웠을까? 어려운 이야기들을 주변에도 털어놓았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어떤 지지나 응원 이런 것들은 또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지지는 항상 많이 받았었던 것 같지만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톨이 같다라는 느낌은 스스로 느꼈었어요. 정말 운이 좋게 정말 좋은 분들을 오며 가며 만나기도 하지만 중간중간 버스 정류장처럼 건너가는 거죠. 아주 오랜 기간의 유대를 해줄 수 있는 존재를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오랜 기간의 유대를 가족은 우리는 해주지 않았고 제가 피해 경험했을 때 지금 저와 같은 언니를 꼭 만나고 싶었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내가 우리 친아버지한테 피해를 당했다라고 말을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그래 그랬구나 하고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한글로는 늘 짝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항상 짝꿍인 사람 이어서 또 실제로 본인도 뭐 영원한 연대자다라고 이제 얘기해주기도 했고 사실은 굉장히 지지받고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 때때로는 저의 짝이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내 친구가 나를 위로해주는 건 너무 좋아요. 이건 분명히 엄청난 지지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그냥 구조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지는 너무 중요하지만 친구의 지지를 받고 마음이 나아지신 분들도 사회적 변화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왜 공소시효 폐지되어야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해자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으니까 죄가 아니라고 오히려 더 뻔뻔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공소시효를 얘기를 했는데요. 국가가 해결을 하려면 차라리 공소시효를 없애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가해자들이 더 이상 이러면 안 되지 라는 받장을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근데 공소시효 폐지를 해야 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아이를 놓였기 때문에 이 아이가 커서 자신의 문제를 마주하고 싶을 때 적어도 공소시효 정도는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 통화하신 분들 중에 반절 이상은 10년이 이상이 지나서야 누군가한테 그렇게 자신의 피해자 지원을 해주는 그런 단체에 처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돼. 그래야 나올 수 있어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그리고 공소시효 폐지될 때 생존자분들은 다시금 자기 목소리에 힘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되네요.